이태원 참사로 숨진 광주 전남 관련 사망자도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서울로 직장과 대학을 보냈던 부모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광주 전남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하루 종일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자치단체들은 국가 애도기간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예정됐던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대형 행사들도 인명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응급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로 광주 전남 지역 청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역 희생자는 지금까지 11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요. 서울로 직장과 대학을 보냈던 부모는 자녀의 황망한 죽음에 하루 종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아버지가 사고 당일 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서울로 취직한 10대 딸은 직장 동료와 이태원으로 놀러 간 뒤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사의 길을 걷던 딸은 4개월 전 상경에 꿈을 펼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로윈 축제 입고 갈 옷이라며 찍어보낸 딸의 사진을 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말로 표현 못하죠. 믿기지도 않고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어도 믿기지도 않고. 초등학교 단짝과 이태원을 갔던 20대 여성은 친구와 함께 영면에 들었습니다. 딸을 찾으러 급히 서울로 간 어머니는 만남의 장소를 옮기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10분만이라도 빠르거나 늦게 현장을 떠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10분만 더 있었어도 그 수치가 좀 있었어도 아이가 사고를 안 당했을 건데 죽기가 차죠. 이태원에서 고향 광주 친구들과 술자리를 옮기던 20대 남성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최근 취업에 성공해 서울로 올라간 뒤 이달부터 일을 시작한 아들은 가족들에게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목포 한 대학에선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입학한 20대 여성 2명이 함께 이태원을 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진 광주 전남 지역민은 총 11명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이제 막 꽃을 피우려 했던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눈물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 소식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나같이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고 거리 곳곳에는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려는 애도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5.18 민주광장 한켠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무인 분향소.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고개 숙여 묵념하며 피해자들을 애도했습니다. 특히 20대 피해자가 많아 같은 또래의 청년들은 비통한 마음을 더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꿈을 위해서 달려갈 나이인데 그 꿈을 펼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슬픈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가 그렇게 많은 죽음을 당했다는 게 좀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도 청사 안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또 예정돼 있던 크고 작은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공무원들은 추모 리본을 달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추모 물결에 함께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우리 젊은 고인분들에 대해서 상가 깊은 조의를 표하면서 거리 곳곳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시민들은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었음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유족들한테 진짜 너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슬플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쁜 젊은 애들이 그렇게.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집회를 축소하고 잇따라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애도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꽃다운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시민들은 사고 당시 정부의 대응과 안전대책 마련이 아쉽다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광주 전남에서도 축제 취소와 연기가 잇따르며 국가 애도 기간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들은 안전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10월 21일 한평에서 개막한 대한민국 국향대전. 11월 6일까지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갑자기 지자체와 소방, 경찰이 합동으로 축제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관람객이 몰려 위험한 곳은 없는지, 시설 안전에 이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모든 행사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요원 배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서울에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가지고 저희 전라남도에 있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 그 관람객들의 밀집 지역, 이동 동선들을 점검. 국가 애도 기간에 맞춰 광주 전남 일부 축제들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11월 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해남 미남 축제는 일주일 연기됐고 마한 축제와 순천만 갈대 축제는 취소됐습니다. 모든 다중 집합적인 행사들을 취소했습니다. 내년 정원박람회를 위해서도 안전점검이 필요했고 우리는 안전에 문제가 되는 행사가 일절 열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민간 행사들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다. 만약에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행사가 개최되면 거기에 일시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전남도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잘 저희들이 점검하고 대응해서. 한편 전라남도는 11월 5일까지 애도 기간 동안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음주나 골프 동호회 모임 등의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역에서도 대형 행사가 매년 개최되는 만큼 인명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시민들의 심폐소생술에만 의존하는 것도 쉽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0만여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하루 19만 명이 방문한 여수 불꽃축제부터 수일간 200만 명이 방문하는 광양 매화축제까지 대규모 행사가 매년 열리는 지역도 압사 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이는 대부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질식에 의한 심정지였습니다. 심정지 환자들은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인 CPR을 받지 못하면 사망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전남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는 이태원 참사 규모의 사상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소방대원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근 지역 경상남도, 그다음에 전주까지, 전북까지 이렇게 해서 다 합격을 해야겠죠. 네. 저희 지역에서만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심정지자를 목격한 시민들의 CPR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나 일부 기관에선 CPR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없이 일회성 수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위치에다 압박을 가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배웠고 저로 인해서 뭔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적용을 안 해본 상태에서 적용을 하는 게 소방당국은 단독 심정지 사고와 달리 사상자가 많은 대규모 참사의 경우 119 신고 전화를 통해 CPR 방법을 안내받기가 어렵다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정확한 CPR 방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PR 시 속도는 1초 2회 정도로 해야 하고 가슴이 5에서 6cm 들어갈 정도로 강하게 해야 합니다.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이태원 참사. 대규모 축제가 잇따르는 전남 지역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진도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식김굿을 오늘 저녁 진도 향토문화회관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진도군은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와 고통을 겪고 계실 가족, 부상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진도 식김굿으로 희생자 추모와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식김굿으로 추모 공연을 개최했었습니다.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실천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천회의는 참사 수습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성실한 노력과 피해자 지원 활동이 필요하며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논의가 중단된 상태인 의과대 정원 증원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19 등으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의과대 정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의사협회의 반발로 의정협의체 판단으로 넘겨진 상태지만 의정협의체는 지난해 2월 이후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부산, 경남과 공동으로 건의한 2,304억 원 규모의 탄성 소재 재도약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탄성 소재 재도약 사업은 지속 가능한 탄성 소재를 개발하고 전남, 부산, 경남 지역의 밸류체인 연계형 실증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는 긴밀한 공조 체제를 마련해 예타 최종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잇따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선거방송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쟁 후보와 관련한 4건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박홍률 목포시장을 송치했습니다. 장흥경찰서도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입건된 김성 장흥군수와 선거 캠프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가 경정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 발전 과제로 꼽혀온 화순 동복댐 상수원 관리와 정비 사업 현안이 해결됐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 화순군은 지금까지 15차례 협의를 거쳐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광주시에서 총괄 관리하고 망향정으로 가는 적벽 투어 구간 시설물은 화순군이 유지 관리하기로 했으며 댐 주변 정비 사업비의 90%를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진군이 관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60만 원씩 주기로 한 육아 양육수당을 이달부터 처음 지급했습니다.